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작업 시트 A열은 열너비가 1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트의 테두리도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면 되겠고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맞춰주셔야겠죠? 답안 시트 이외에 불필요한 시트가 있다면 감점 처리되니까 필요없는 시트들은 꼭 지워주세요. 그러면 시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실행하시게 되면 시트가 한 장 들어있을 거예요. 시트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이름이 확정이 되죠. 추가하겠습니다. 옆쪽에 있는 더하기 단추 새 시트예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제3작업까지는 시트를 우리가 직접 만들 거고요. 4작업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차트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에 A열,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열 너비를 숫자 값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열 너비는 1. 나머지 2작업, 3작업에서도 반복적으로 열의 너비를 맞춰주셔야겠죠. 제1작업으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내용은 요만큼이고요. 그 이외에 2작업, 3작업, 4작업은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작업에 있는 데이터가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작업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B와 4가 만나는 곳에 관리 코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인원의 명이라고 하는 두 줄짜리는 하나의 칸에 두 줄로 쓰는 거예요.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줄 겁니다. Alt 엔터 하게 되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나면 조건을 맞춰주면 되겠죠. 모든 데이터는 글꼴이 굴림의 11,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글꼴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면 되겠죠. 굴림. 숫자나 회계의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정렬도 맞춰주세요. 도형을 넣도록 할 텐데요. 출력물 보시게 되면 1, 2, 3번 줄 도형 들어간 곳은 높이가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1, 2, 3번 자체를 쭉 드래그 하셔서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다가 커서를 놓으면 위아래로 움직여요. 화살표 보일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높이를 조금 더 높여주겠습니다. 도형을 넣도록 하죠. 삽입에 도형. 도형에 글자를 넣으시고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의 24 검정에 굵게 라고 지시대로 맞춰줄게요. 도형에 대해서 채워주는 색상과 효과, 그림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죠. 쉐이프 형식 가셔서 채워주는 색상 노랑, 도형의 효과에서 그림자 주도록 하죠. 오프셋 오른쪽.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단 원본은 지워달라 라고 했습니다. 결제란 이 친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너비라든지 높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가 만들면 영향을 받겠네요. 아예 새로운 시트에다가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새 시트. 결제란을 만들었습니다.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홈 탭에 보시게 되면 복사하겠다 라고 하는 쌍둥이 종이 보이시죠?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림으로도 복사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확인. 제1작업 시트에 이쯤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붙여넣게 되면 결제란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원본을 꼭 지워달라 라고 했으니까 결제란 만들었던 시트 4번을 통째로 지우겠습니다. 시트 4번이라고 하는 이름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시트를 삭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삭제. B의 4번부터 J의 4번 요만큼 색깔들 넣는 얘기를 하고 있죠. 뚝 떨어져서 요만큼 조만큼도 범위를 한꺼번에 쫘라락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뚝 떨어져 있는 건 왼손에 도움 받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메뉴명과 수강료 클릭하셔서 채워주는 색상 깡통을 콩 찍으시면 색상 고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에서는 채워주는 색상 지시가 되어 있죠. 주황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똑 떨어지게 주황이라고 뜨는 거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이라고 하면 H와 14번이 만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H14번 셀에다가 목록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친구를 찾겠습니다.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제한을 할 거고요. 그 원본이 어딨냐면 이라고 해서 클릭. 문제에서는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메뉴명인가 봅니다.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다라락 범위 잡았고요.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골라 잡을 수 있도록 뜨는군요. 셀의 서식을 보도록 할까요? 뒤에 5번부터 12번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수강료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숫자를 이용해서 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달라 라는 얘기겠죠. 범위를 몽땅 다 잡으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셀 서식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넣겠다. 천 단위 구분 키워는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그 뒤에 원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으면 좋겠으니까 커서 콕 찍어서 여기요 라고 깜빡깜빡 보이시죠? 원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보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것과 똑같이 보입니다. 확인 단추 눌러서 마무리. 2의 5번부터 2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진행 일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2의 5번부터 2의 12번이면 요만큼이죠. 하나씩만 클릭하시게 되면 얘는 2의 5번입니다 라고 이름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한꺼번에 잡아주면 이 범위 중에 제일 앞쪽에 있는 얘가 대표적으로 2의 5번으로 새겨지는데요. 그게 싫은가 봅니다. 이름을 진행일자라고 바꿔달래요. 그럼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다가 진행일자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더 이상의 언급은 없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이제 나머지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처리를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선의 두께 값이 가장자리는 좀 두꺼워 보이니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도록 할까요?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대해서 바깥쪽이 굵어요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 빼고 이 부분도 좀 굵어 보이죠? 더불어서 박선미라고 하는 강사명 밑에 이 부분은 X표 모양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라고 선택했고요. 테두리의 모양을 보니까 대각선은 바로 보이지 않네요. 다른 테두리 대각선을 넣어주겠다라고 체크하고 나오면 대각선까지 선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는 함수 문제가 나오는데요.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당황해서 시간을 많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함수는 맨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 작업하시기를 권합니다. 대신에 조건부 서식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조건부 서식까지 완료하고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건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글자의 모양, 색깔을 바꿔주는 걸 얘기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수강 인원 10명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글자가 파랗고 굵게 보여지길 원하는 모양입니다.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요. 범위를 몽땅 다 잡을 거고요. 여기에서 홈에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찾으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수식을 사용해서 만들 겁니다. 식은 항상 앞에 equal 붙여서 시작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수강 인원이 10명 이상인 이라고 했으니까 수강 인원은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 하나만 볼 건 아닌데 절대값으로 앞뒤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수강 인원은 H의 5번뿐만 아니라 H의 6번, H의 7번, H의 8번. H라고 하는 친구는 고정이 돼도 괜찮지만 5, 6, 7, 8은 고정되지 않으니까 이 친구 달러 표시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키보드의 위쪽에 보면 F1, F2, F3, F4 보이시죠? 펑션 키 F4를 누르시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H만 고정할 거니까 달러 표시가 앞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H, 뒤쪽에 5, 6, 7, 8은 고정되지 않을 거니까 달러 표시 없는 상태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라고 했네요.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서 표현하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10명. 앞쪽에 있는 equal은 식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써먹는 equal이라면 뒤쪽에 있는 이 친구가 정말로 두 개를 비교해 주는 기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10 이상인 아이들만 쏙쏙쏙 찾았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파란색에 굵게 보여다오 라고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이라고 가셔서 글꼴은 굵게, 색깔은 파랑 확인하시면 이렇게 전체의 행이 파랗게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우선 여기까지만 데이터 입력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필터 그리고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필터를 만드실 때 1번 시트에 있는 데이터 복사해서 쓰도록 지시하고 있죠. B의 4번부터 H의 12번 영역이면 요만큼 되겠네요. 우리가 함수를 풀지 않아도 영향받지 않는 범위입니다. 범위를 몽땅 다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할게요. 제2작업에 B2셀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B작업에 B2셀에 컨트롤 V 붙여줄 거예요. 다만 너비가 이렇게 조붓조붓하게 들어왔으니까 옵션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원본의 열 너비를 유지해다오 라고 하면 넓어진 상태로 복구되죠. 조건을 먼저 분석해야 될 텐데요. 종류가 일본 가정식이거나 라고 했네요. 수강 인원이 12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문제에서 필터 줄 때는 두 개의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 두 개를 몽땅 만족해야 되는 AND 조건 혹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OR 조건으로 줄 텐데
문제에선 지금 이거나 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오화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걔를 걸러내세요 라고 파악이 되겠네요. 조건을 만들어줄 때에 쓰는 위치가 AND 조건이라면 같은 줄에다가 입력을 하는 건데 오화 조건이라면 서로 다른 줄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조건 B의 14번 위치 맞춰줘야 되겠죠. 종류가 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4번 컨트롤 V 수강 인원 복사하셔서 그 옆에다가 컨트롤 V 종류가 일본 가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치지 않고 복사해서 써먹어도 되겠네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입니다. 수강 인원에 대해서도 1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겠죠. 크거나 같다 12라고 조건을 걸어주면 될 텐데 그걸 이 옆에다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나 또는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넣어준다 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거나 같다 12 결과물이 모두 다 나오길 원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 코드, 메뉴명, 진행일자, 강사라고 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복사하는 위치, 결과물은 B의 18번 셀부터 나오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리 코드, 뚝뚝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8번 셀에다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요 4개의 항목만 결과물을 내고 싶다 라는 얘기인 거죠. 더 이상 반짝일 필요는 없으니까 키보드의 왼쪽 꼭대기 ESC 눌러서 선택을 해제할 거고요. 고급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이만큼을 필터링 할 거다 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거기서 고급 필터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목록의 범위는 이미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는 거 불만 없죠. 조건은 어디 있는지를 쿵 찍으셔서 조건은 이만큼에 있습니다 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물은 서로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라고 복사의 위치 정해주셔야겠죠. 이 4가지 항목만 보여다오 라고 범위를 요만큼이요. 확인하게 되면 결과물이 이렇게 뽑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표서식은 고급 필터의 결과 셀에 채우기가 없음으로 설정한 후라고 했네요. 여기에 보면 주황색으로 색깔이 채워져 있죠. 이 친구들은 채우기가 없습니다 라고 홈에서 채웠던 색깔 자체를 없습니다 라고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요만큼이라고 결과물을 선택하셔서 표 스타일을 보통의 6번 서식으로 설정하세요. 머리글과 줄무늬행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홈에서 표의 서식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표 스타일 보통 6번.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파랗게 줄줄 줄무늬가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테이블 디자인, 표 디자인에서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이미 V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줄줄 색깔 들어가 있는 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피벗 테이블 제작하는 문제입니다. 제일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복사까지는 하지 않나 봅니다. 데이터 이용할 때에 앞서서 했던 필터 그 범위를 똑같이 잡고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요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피벗 테이블을 만들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범위 저희가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불만 없는데 요거는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 그게 어디냐면 제3작업에 결과물 보시게 되면 B와 E가 만나는 곳 여기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고 있죠. B2 셀이라고 범위를 확정시켜주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어질 준비가 됐고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종류, 수강료, 그리고 메뉴, 수강 인원 이렇게 보일 텐데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문제에서도 지시하고 있군요. 수강료, 종류,
메뉴명, 수강인원 똑같죠? 그렇다면 그 필요한 아이들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료라고 하는 이름, 메뉴, 종류, 필요한 것들 콕콕콕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알아서 일단 먼저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저희는 배치를 해보도록 할 건데 결과에 보면 수강료라고 하는 아이가 행의 위치에 있죠. 수강료를 행으로 옮길 거고요. 종류라고 하는 아이가 열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열로 옮기도록 할게요. 수강료는 행으로, 종류는 열로. 메뉴명의 개수와 수강인원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계산하는 내용이죠. 메뉴명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시그마 쪽으로 옮길 거고요. 수강인원 역시 계산하는 시그마 쪽으로 옮길 겁니다. 수강인원의 경우에는 기본 합계로 인식이 되는데 문제에선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바꿔줘야 되겠네요. 수강인원 너는 이라고 콩 찍으셔서 값필드 설정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평균을 수강인원 뒤쪽에 명이라는 말 붙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평균의 수강인원까지만 보이니까요. 명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단추 눌러서 결과물 이렇게 모양 비슷해진 게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이름이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바뀌어 있으니까 이름을 수강료라고 제대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열 레이블 종류라고 하는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어 있어서 이것도 종류라고 이름을 정정해 줬습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두 번째 수강료를 그룹화하고 이렇게 숫자들 보면 만 단위로 그룹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들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주겠다라고 그룹 시작하는 값이 제일 작은 거 5만 1이라고 되어 있네요. 50001부터 끝나는 건 8만 이라 똑 떨어지죠? 자, 끝나는 값을 8만 사이사이의 간격은 만 단위이죠? 확인 단추 눌러서 이렇게 그룹핑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 보시면 일본 가정식, 생활 한식, 생활 양식이라고 해서 이응부터 시옷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정렬해 주는 건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내림차순이라고 정렬하게 되면 일본식 가정식 그리고 생활 한식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세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하시고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네요.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커서를 두시면 피벗 테이블 분석 디자인 보입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옵션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빈 셀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 3개로 표시하겠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아이들은 별 모양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총합계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네요. 총합계 지워주는 거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 총합계라고 하는 아이에서 총합계만 설정, 열 총합계만 설정.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열 총합계만 넣는 거가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모양이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졌고요. 평균이다 보니까 소수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만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결과물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시고요. 가운데 정렬할 건데 숫자들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다라고 쉼표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소수자리가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사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이고 데이터의 범위는 1 작업 시트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파악해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만드는 위치는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해서 제4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결과물 보게 되면 수강료, 수강인원, 수강료는 여기 있죠. 수강인원 여기 있죠. 클럽 샌드위치, 안동찜닭이라고 하는 이름도 메뉴명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들이 뭔지 파악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범위 요만큼이라고 선택했고요. 뚝 떨어져서 수강료와 수강인원 구하려면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줬어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겁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했으니까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하시면 차트가 하나 만들어질 텐데요. 이 친구는 차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동 단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시트의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주도록 하죠. 확인. 시트명의 순서가 꼭꼭꼭 1, 2, 3, 4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의사항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제1작업보다도 앞쪽으로 4작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질질질 끌어서 뒤쪽으로 배치 옮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지고 와서 보니 파랑 막대 6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8개 모든 항목들이 다 와 있죠. 필요 없는 아이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클럽 샌드위치, 안동찜닭, 데리야끼 치킨동은 필요가 없네요. 버섯, 들깨, 까르보나라, 묵은지, 감자탕. 여기서 우엉덮밥도 필요가 없죠. 그럼 이렇게 필요 없는 항목들은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필요 없는 친구 V체크를 해제시켜 주도록 하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필요한 아이들만 남고 불필요한 아이들은 해제가 됐어요. 차트의 디자인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군요. 차트 작업을 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보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과 차트 스타일 문제에서 제시하는 걸로 맞춰주면 되겠죠. 레이아웃은 3번, 차트의 스타일은 1번. 영역에 대한 서식, 차트 안에 있는 글자들은 굴림의 열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차트 영역, 제목, 그림 영역이라고 말풍선으로 이름을 띄워주는데요.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글자의 모양은 홈에 가서 맞춰주죠. 굴림의 열 하나. 모든 글꼴들이 맞춰졌고요. 영역에 대한 서식에서 채워주는 색깔과 그림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죠. 차트 영역에 대한 채우는 색깔, 차트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색깔 바꿔주는 건 서식에서 작업합니다. 채워주는 걸 골라주도록 할게요. 질감의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에 대해서 흰색이라고 지시된 대로 채워주도록 하죠. 제목 서식이 필요합니다. 제목을 바꿔주도록 할까요? 제목 선택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셔서 맞춰줍니다. 굴림의 굵기 20. 색깔 채워주고 효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트 서식으로 간다. 괄호 7번 수강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수강 인원이라면 주황색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황색 막대가 거의 작아서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범례 중에서 주황색 얘는 이라고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라고 뿅 찍어주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수강 인원 이 친구에 대한 종류를 이라고 뿅 찍으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보조축으로 지정하겠다. 확인.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식의 경우에는 네모나게 크기를 10으로 바꿔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표식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표식에 대해서 서식을 바꿔주도록 할 텐데 표식에 대한 얘기가 없고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보입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을 뿅 찍어주시면 그 안에 표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표식 옵션 가셔서 표식 옵션 가셔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기본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저희는 다이아몬드 모양, 사각형, 삼각형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사각형, 크기도 5라고 되어 있는 거 값을 10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창은 그때그때 열었다 닫았다 할 거지만요. 여러분들은 계속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눈금선에 대해서는 파선입니다 라고 했으니 눈금선 선택하셔서 선에 대해서 파선이라고 하는 걸 찾아주면 되겠고요.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왼쪽에는 주축이 0부터 9만까지인데 여기에서는 10만까지 값이 다르군요. 이 친구 오른쪽 버튼 축 서식. 서식에서 막대기 모양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만. 그 사이는 만 단위가 아니라 2, 4, 6, 8 이라서 2만 단위죠. 기본 단위를 2만으로 바꿔줄 거고요. 보조축에 대해서도 보시면 하이픈부터 시작해서 14까지 저희는 0부터 14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도 뭔가 다르죠. 클릭하셔서 막대기 모양 제일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걸 회계 형식으로 바꿔주면 하이픈 모양이 이렇게 불러와져요. 다만 원표시까지 기호는 필요가 없죠. 기호는 없음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범례에 대해서 범례명을 출력 형태와 같이 바꿔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는 수강료, 수강인원명이라고 하는 게 쭉 뻗어 있고요. 우리는 수강료는 쭉 뻗어 있지만 수강인원이 위아래 명이라고 이렇게 다른 모양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라고 해서 범례 서식 아무리 찾아가 봐도 그 제목을 바꾸는 건 여기에 없네요. 그럼 서식에서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차트 디자인해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름이 수강인원 명이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될 텐데요. 클릭하셔서 이 친구를 편집해 주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 갖고 온 건데요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얘를 그대로 한 줄로 쭉 펼쳐서 보여줄 거니까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죠. 확인하고 확인하면 범례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 도형 중에서 이렇게 주황색의 단추 쭉 당겨서 옮기실 수 있을 거고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안쪽에 색깔이 없는 상태로 스타일을 바꿔줄게요. 차트 안에 있던 아이들 모든 글자가 굴림의 11이었죠. 홈으로 가셔서 굴림의 11 다시 맞춰주고요. 가운데 있었으면 더 예쁘겠다 라고 위치 크기 적당히 배치.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색깔이 좀 옅어 보이니까 색상만 좀 보완하도록 할게요. 축서식 가셔서 선 모양 쭉 보시면 자동으로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색깔이 좀 흐려 보이니까 밝은 색깔 말고 어두운 색깔 짙은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각각
짙은 색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클릭하셔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막대의 두께도 좀 달라 보이네요. 그 막대에 대해서도 데이터 계열 서식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막대기의 모양 겹쳐지는 걸 얼마만큼 겹치겠다라고 너비를 얼마만큼 넓히겠다, 좁히겠다 수정이 다 가능하죠.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쭉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까르보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레이블 값 넣어달라 라고 하는 걸 빠뜨렸네요. 까르보나라 너는 이라고 파랑 막대 모든 아이가 다 선택됐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이 친구만 남죠. 오른쪽 버튼 데이터 요소를 레이블 추가하겠다 라고 해서 값이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그럼 미뤄뒀던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함수 문제는 총 6문제이고요. 함수를 이렇게 두 가지씩 한꺼번에 중첩해서 주는 문제들도 있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짜리 문제도 있어요. 점수는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거 먼저 하실 필요 없이 쉬운 친구들부터 하나씩 해치우시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차분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시간을 구하는 문제예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값이 1이면 2시간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3시간이라고 표현을 해달라 라고 하면서 if와 write라고 하는 함수 두 개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if라고 하는 건 만약에 라고 하는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참,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의 결과를 주면 된다라는 건데요. 문제에서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값이 1이면 이라고 하는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숫자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더 준 거예요. 두 개를 조합해 보도록 할까요? equal 만약에 if 조건을 걸을 때에 관리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write라고 하는 함수 괄호를 열고 관리 코드는 B의 5번에 있어요. B의 5번 콤마 오른쪽에 있는 한 개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 오른쪽 끝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게 뽑혀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가 1이면 이라고 두 개가 같은가요? 라고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그냥 1이라고 쓰시면 곤란한 게 관리 코드에 있는 이 친구들은 글자와 숫자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이 아니라 앞뒤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 1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가요까지 물어보셔야 결과가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게 1이라고 하는 아이가 뽑혀 나온다면 2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다. 그게 아니라면 3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다.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죠. 괄호의 경우에는 write라고 하는 친구 괄호를 열었고 여기서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함수 이 친구는 맨 뒤에 있는 거 괄호 짝이 잘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만약에 if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내서 관리 코드에 있는 아이 컴마 한 개만 뽑아 오세요. 괄호를 닫았어요. 그것이 같은 것이냐 글자 1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뽑혀 나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2시간이라고 표현을 할 거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3시간이라고 표현을 할 거다. 괄호를 맨 마지막에 닫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깜장 더하기 나올 때 드르륵 하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계산이 자동으로 될 텐데 선의 굵기까지도 표현이 됐네요. 옵션에서 서식은 없도록 할게요. 서식 없이 채우기.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수강료의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강료를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고 그 결과값 뒤에다가 위라고 하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하면서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와 앰퍼센트 연산자를 줬습니다. 앰퍼센트 연산자는 나온 결과값 뒤에다가 딱불처럼 붙여주는 아이예요. 일단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볼게요.
랭크 EQ라고 하는 친구는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걸 포함하는 범위를 쫙 잡아주면 순위를 구해줍니다. 문제에서는 수강료에라고 했으니까 수강료 요게 도대체 얼마만큼 순위를 갖는지 궁금한 거죠. 이 범위 안에서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1, 2, 3, 4 순위가 나올 텐데 큰 게 1등일 경우에는 이렇게 누구 어디서 범위까지만 잡아주면 끝이에요. 다만 뒤에다가 옵션 1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게 되면 반대로 작은 게 1등 오름차순으로 결과를 내보내줍니다.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으로 결과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면 이 친구죠. 큰 게 1등으로 만들어주는 이 아이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equal 랭크 EQ 누구를 구한다고요? 수강료 G의 5번이 몇 등인지 궁금하다고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이대로 괄호를 닫으시면 순위가 나올 거예요. 다만 순위는 한 친구만 구하고 말 게 아니라 그 아래 그 아래 그 아래를 쭉쭉쭉 구해줄 거죠. 누구라고 하는 아이는 매번마다 바뀔 거지만 요 범위는 픽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바뀌지 않도록 달러 표시를 붙여주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결과 나오면 1, 2, 3, 4 순위가 나올 텐데 뒤에다가 %, 딱풀을 붙여서 위라고 하는 말을 붙여달라는 거죠.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equal 랭크 EQ 수강료가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컴마 수강료를 포함한 요만큼 전체 범위에서요. 범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키보드의 저 위쪽에 있는 F4키 눌러주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왕창 붙는 거 보이시죠? 이대로 괄호를 닫고 엔터 하게 되면 단순하게 7이라고 순위만 나오게 되는데 이 뒤에다가 %, 연산자 붙여서 위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겠다라고 앞뒤 따옴표 해주시게 되면 7위라고 보인다고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오른쪽 구석에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드르륵 자동으로 채워주시고요. 옵션에서 서식은 없도록 채워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강료 전체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강료의 전체 평균을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함수를 두 개 줬네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반올림을 만들어주는 함수이고요. 에버리지는 알고 계시죠? 평균 구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조합해서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75,475라고 하는 값이 나왔을 때 75,000원으로 뒤에 1000단위를 이렇게 000이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라운드 함수 활용 문제이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운드라고 하는 아이는 숫자 누구를 선택해서 소수 몇 번째 자리까지를 보여줄 건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63,573.59라고 하는 숫자 값이 있다면 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0이겠죠. 소수 뒤쪽에 있는 아이가 소수 첫 번째 자리, 그 뒤에 있는 아이는 소수 두 번째 자리, 이렇게 뒤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몇 번째인지를 세시면 되겠고요. 소수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마이너스 첫 번째 자리, 마이너스 두 번째 자리,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75,000이라고 해서 소수 앞쪽으로 빵빵빵 하고 결과물 나온 거 확인되시죠? 그렇다면 소수 몇 번째까지요? 이렇게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까지 여기가 0, 0, 0이라고 표시되는 걸로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두 개를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round, 반올림을 하세요. 어떤 숫자요? 에버리지로 평균 구한 그 숫자요. 뭘 에버리지 구하나요? 수강료의 전체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수강료에 대한 값을 평균 구하는 거죠. 에버리지. 수강료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범위를 잡아주면 숫자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온 아이를 소수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로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결과물 만들어 보도록 하죠. equal round
에버리지. 범위는 이만큼이라고 잡았어요. 컴마 마이너스 세 번째까지라고 괄호를 닫아주시게 되면 65,000원이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네요. 네 번째 문제, 가장 빠른 진행일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고요. 결과는 간단한 날짜를 표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민 함수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 민이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친구 구하는 거죠. 범위만 잡아주면 되니까요. 이퀄 민. 진행일자 범위를 좌라락 잡아서 원래는 2의 5번부터 2의 12번이라고 나와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름을 이름 상자에다가 진행일자라고 넣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름 인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 치시게 되면 날짜 형식이 아니라 웬 숫자가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얘는 1라고 선택하셔서 표시 형식에 가시고요. 날짜를 간단한 날짜라고 해서 날짜 형식으로 보이도록 꼭 맞춰주셔야겠죠?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언급이 있다면 꼭 맞춰주셔야 해요. 5번 생활 양식 수강 인원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뒷섬 함수를 줬네요. 뒷섬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꼭 범위를 잡을 때에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줍니다. 표 전체 중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조건은 어디에 있는지를 범위 잡아주셔야 될 텐데요. 뒷섬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제목을 포함해서 요만큼을 다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문제에서 생활 양식의 수강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죠. 수강 인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조건은 생활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요 친구가 조건이에요. 다만 제목을 같이 잡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equal d sum 표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7번째에 수강 인원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조건은 생활양식이라고 하는 C의 5번. 근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C의 4번부터 C의 5번까지로 잡아줘야 되는 거.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equal D sum. 범위를 몽땅 잡았고요. 컴마. 7번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강 인원이 있었습니다. 종류는 생활 양식까지 범위를 잡아줄게요. 가로 닫습니다. 엔터. 마지막 수강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메뉴명에 대한 수강료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VLOOKUP 함수를 줬네요. VLOOKUP 함수는 누구를 구하는지 H에 우리가 14번을 구하고 있죠. 어디서 구하는지 선택한 메뉴명에 대한 수강료라고 했으니까 메뉴명은 여기 있고 수강료는 저기 있죠.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몇 번째 열인가요? 그러면 요 범위 중에서 수강료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을 구할 때는 뒤쪽에 옵션 0을 붙입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볼까요? V, look, up. H의 14번 요 친구에 따라서 수강료를 구하고 싶은 거죠. 컴마 어디서요? 그 메뉴명에서 수강료라고 했으니까 D의 5번부터 G의 12번이겠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강료 몇 번째 열에 있었죠? 네 번째 열에 있었죠.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건 옵션 0을 붙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V, lookup. 얘를 구합니다. 라고 H의 14번, 컴마 범위는요. 요 메뉴에서부터 수강료까지, 컴마 수강료는 그 중에 네 번째 열에 있었어요. 컴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했죠. 정확히 일치하는 거 펄스라고 하는 값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숫자 0 주셔도 똑같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클럽 샌드위치가 57,500원이라고 하는 수강료를 가지고 있는 거 제대로 찾아주는 것 같죠?
여기까지 2024년 8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